안녕하세요. 어른 책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문득 전종환에 숨겨졌던 팬들이 어떻습니까? 좀 느끼셨습니까? 폐지하면 안 되겠다는 걸? 네. 느꼈나요? 네. 알겠습니다. 놀랬어요. 놀랬나요? 네. 댓글 많은 거 보셨죠? 역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은 가끔 와야지. 그래서 문득 오겠다.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주 오면 댓글이 없습니다. 가끔 와야 됩니다. 오늘은 조금 좀 진지한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승우 소설가의 귓속말이라는 책입니다. 이승우 작가 아시나요? 이승우 작가 알아요.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이제 범민이 아빠가 며칠 저하고 입원을 해 있었잖아요. 그때 범민이 아빠가 책을 잔뜩 싸들고 와서 며칠을 같이 묵었는데 네. 그때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사랑의 생애. 그 책이 기억이 딱 나요. 이승우 작가만 그 출산의 그 그 당시의 느낌과 입원 병원이랑 이게 다 기억이 나요. 맞습니다. 40년 동안 정말 진지하게 소설만 써오셨던 분이고 또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. 저 사석에서 한번 멀리서 한번 이렇게 뵌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뵀어요? 그 술자리에서요.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. 쑥스러워서.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소설을 40년 동안 써오신 분이 처음으로 이제 에세이를 내신 거예요. 근데 에세이라고 해서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척 진지하게 쓰셨습니다. 나는 왜 글을 쓰는가? 글은 어떻게 쓰게 되는 것이고 왜 쓰게 되는 것인가? 이런 것들을 아주 진지하게 탐구를 하신 에세이여서 막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.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면서 봐야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. 작가는 왜 글을 쓰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.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이 중언과 부언을 만든다. 나는 내 문장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을 다닥다닥 붙여 쓴다. 어떤 문장도 완전하지 않아서 한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다르게 덧붙이는데 아무리 덧붙여도 완전해지지 않는다. 내 문장은 어떻게든 이해받으려는 안간힘에 의해 기워진 무더기 같다. 작가는 쓰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써야 되는 것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, 사상 또는 어떤 무형의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불완전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소설가의 일이라는 거죠. 작가의 일인데 아무리 내 머릿속의 것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려고 해도 이 불완전한 언어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. 그래서 작가 스스로가 본인을 이해해 주는 자가 아니라 이해 받으려는 자로 지정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책을 보는 사람은 이제 뭐 작가가 이런 말을 했구나, 뭐 이해가 돼 이런 거라면 이해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내면을 쓰는 작가는 언제나 불완전한 언어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작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럼 그런 생각이 또 들 거예요. 그러면 글이란 거는 꼭 그렇게 반드시 쓰여져야만 하는 것인가? 이 시대에 과연 문학이란 것이 소설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. 아픔을 내장하지 않은 문학, 가지가지 욕망의 주문에 따라 기획되고 전시되는 문학이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한쪽 구석에는 그러나 아직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내민선의 간절함을 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잡는 문학이 쓰이고 읽히고 있다고 믿고 싶다. 어렵죠? 어렵네요.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해서는 뭔 말이지? 사실 이게 읽고 생각하고 음미하고 해야 되는 책일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. 들어요. 근데 이게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가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어떤 문장을 봐도 소개를 해드려도 모자람이 없어요. 어느 한 문장을 허투루 버리는 게 없는 거죠. 정말 평생 글 써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공의 글이란 걸 알 수 있게 되고 고민의 깊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거죠. 작가가 보기에 문학은 반드시 아픔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균열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가지가지 욕망에 따라서 기획되는 어떤 문학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
문학의 어떤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그 내민손을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본인은 40년 동안 써야만 살 수 있고 쓰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문학은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장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장르가 이제 뭐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.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게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라 그러면 이제 개인의 내면, 내 아픔을 약간 소설화시켜서 문학으로서 이제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승우 작가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. 대단히 철학적이고 역사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삶, 죽음, 신, 인간, 사랑 이렇게 형 이상학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밀도 있게 고민을 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봐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고 아까 지혜 씨가 말씀하셨던 사랑의 생애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일반 그 연애 소설과는 조금 다르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. 아, 그래서 내가 읽다가 덮었구나. 그렇죠. 네. 포기를 했나 보네요, 읽다가 제가. 그나마 그거는 이승우 작가 책 중에서 좀 쉬운 축에 속한 책이었어요. 제가 읽었던 기억 중에는 대부분 뭐 신과 인간, 어떤 삶, 죽음 이렇게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데 그래서 왜 그 프랑스 철학자들 책 같은 거 보면 산문 같은 거 보면 되게 어렵고 막 그래요. 근데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뭐 까미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를 좀 우리 언어를 능숙하게 다뤄주는 사람이 써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이게 번역이 돼서 읽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저는 근데 이승우 작가가 아마 가장 그런 어떤 해외 철학자들이 쓴 글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천사는 단순하고 악마는 복잡하다. 천사는 진실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악마는 진실하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할 수 없다. 교활함, 기만, 합리화, 능청스러움, 변명, 의문스러움 이런 것들은 악마의 속성이지 천사의 속성은 아니다. 그런 점에서 천사의 진실함은 칭송의 조건이라 할 수 없다.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가능성인 훌륭함을 실행한 것과 다름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. 훌륭하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훌륭한 선택을 했을 때 높은 평가를 한다. 어렵죠. 하다가 정신을 살짝 놓으면 흐름을 놓쳐요.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도 그렇고 이게 책을 볼 때도 정말 그렇습니다. 놓쳐버리게 됩니다. 이렇게 쉽게 풀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. 우리는 보통 천사는 좋은 것, 악마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선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린 그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. 하지만 우리 인간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 악의 어떤 유혹을 떨쳐내고 어느 선을 지켜냈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칭송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본인인 쓰는 사람은 그런 악마의 여러 가지 특성들, 냉청스러움, 교활함, 기만 같은 것들을 온전히 다 고뇌해보고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만 소설 안에 우리 매력적인 인간 세계를 묘사할 수 있다.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십니다.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온전히 소화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하지만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분, 사유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정말 이 책 거의 다가 나는 왜 쓰는가에 많이 할애가 돼 있어요.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. 이분이 소설가로서 나는 왜 쓰는가를 고민을 하듯이 나는 왜 아나운서인가? 나는 왜 방송을 하는가?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이런 사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의미를 부여해보고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보고 이런 작업들은 이 책을 보면서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잣대를 제공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좀 힘들죠? 계속해서 물어보지만 오늘 이
책 소개해 주실 때 아마 그 옆에 제 얼굴 표정이 이제 같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. 놓쳤다. 사실 범민이 아버지께서 요 책 전에 다른 작품을 하나 준비를 하셨다가 네. 다 찍고 나 안 하겠다. 그거 맞습니다. 버리겠다 그러셨어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골라온 새로운 작품인 거죠. 책도 제가 한 석 달 동안 손에 쥐고 소개할까 말까. 왜요? 왜 말까? 너무 어렵지 않을까? 하지 말아야겠다.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도 문학전중원의 독자분들의 어떤 그 수준이랄까요?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같이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거라. 이승우 작가 좋아하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 후 꾹꾹 깎아 소문별표 고맙습니다.